그래, 그리가 하나 되네. 아, 가이드. 남북해요. 인상을 보니까 남북해요. 저쪽은 나만 못 서울에 가서 어젯밤에 콩을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아니, 그거는 아주 준다고 안으로 가시. 앉아. 그게 앉아. 밀려서 왔다 갔다. 정책회장 밀려서 왔다 갔다. 예, 5월 2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이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5월 2일은 노동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노동절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불안정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특징으로 하는 우리 노동 현실을 극복하고 노동인권과 노동의 숭고한 가치를 다시 되새겨보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어제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하신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환영합니다. 다만 대통령의 관심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 차별 없는 노동, 차별 없는 휴식은 여전히 요원하기만 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국가 권력의 정치적 개입을 배제하고 계층화된 여가와 양극화된 휴식을 넘어 차별 없이 공평한 빨간날을 실현하는 데 더욱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차별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해소되지 않으리라는 믿음으로 성장과 분배가 공정한 세상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완화에 앞장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는 노벨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으면 된다고 하더니 어제는 북한 핵실험장 폐쇄 현장을 유엔도 함께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한번 만나고 나서 너무 들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스러울 정도의 판단이 들습니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오버하시지는 않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 특보인 문재인 외교안보 특보께서 한반도 평화 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판문점 선언이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태우산 철폐를 의미했던 것인지 대통령께서 국민들 앞에 분명히 대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간과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덜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홍준표 대표에 대한 지나친 인신공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파를 달리하는 정당 대표의 표현상의 문제를 놓고서 발언의 취지와 의도마저 왜곡하고 당사자에 대한 지나친 인격 모독과 심지어 희화화를 서슴지 않는 데 대해서는 정중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핵 폐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있을 미국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핵 폐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입장을 완고하고 광고하게 대변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 공당의 대표를 놓고 낯수를 했느냐, 또 덜 떨어진 소리라는 원색적인 인신공격은 스스로의 품격을 생각해서라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당내에서도 우리 홍 대표의 입장이 충분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야당으로서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비판적 지지와 비판적 수용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민주당 원식 원내대표가 어제 방탄용 5월 임시국회 소집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내대표가 말하는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5월 국회는 소집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추경과 국민투표법, 방송법에 이어 이제는 체포동의안까지 처리하자고 하면서 끝내 임시국회 소집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민주당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특검만은 피해가려는 그 속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식 원내대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5월 국회인지 특검인지 분명히 말해주기 바랍니다. 원식 원내대표가 원한다면 5월 임시국회를 통해 민병두 의원 사퇴수도 처리하고 체포동의안도 처리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판문점 선언도 비준 동의하자고 하면서 집권당이 나서서 국회 정상화를 끝내 거부하는 이 한강 무게한 상황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입니다. 민주당이 들어올 것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특검을 수용하고 방송법이든 국민특보법이든 아니면 추경이든 모든 안건을 5월 국회에서 논의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더루킹의 재판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속전속결로 대한민국의 사회적 그런 이슈, 온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 더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이렇게 부실한 경찰의 수사 결과를 가지고 체포를 하는 경우도 흔치 않을 겁니다. 더루킹 특검에 대해서도 국민 55%가 찬성하고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44%가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민주당도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인터넷 댓글이 여론 형성에 얼마나 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견도 65%에 달했다는 점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골라보는 내눈박이라고 하더라도
정상회담 여론만 눈에 보이고 특검 국민 여론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는 것인지 그 놀라운 편의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신고리 오르코기처럼 드루킹 특검도 사회적 공론화위원회라도 거쳐야 할 판인지 민주당의 목리와 와전 인수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검 찬성이 55%, 반대는 26%에 불과했다는 점을 여론에 민감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렇게도 특검 여론에 대해서만 공감한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민주당이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김기식도 선관위, 드루킹도 선관위. 이제는 은수미마저도 선관위에 물어보는 민주당은 안 그래도 지방선거로 바쁜 선관위 그만 괴롭히시고 곧바로 검찰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는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이렇게 우습게 보고 이렇게 선관위의 주관 업무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이렇게 선관위를 우습게 보는 분이 더 이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강성근 번지수가 아예 다르니 선관위에는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갖 불법 정치자금 비리업만 터지면 쪼록 선관위로 달려가는, 선관위가 없었더라면 정치활동을 어떻게 해왔을지 궁금한 지경입니다. 드루킹도 은수미도 진실이 궁금하다면 지금이라도 선관위가 아니라 특검과 검찰에 찾아가 보길 권해드립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가 어제 우리 당 함진규 정치부의장을 허위사실 공포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선거운동하기에도 바쁠 텐데 굳이 서울까지 와서 고발장을 내느라 시간 많이 뺏겼겠지만 이 후보도 법률가인 만큼 법률을 다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2015년 당시 문제의 기업인 코마트레이드와 복지시설 환경 개선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준석 대표에게 성남 100만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린다고 공개적인 인사를 남긴 것은 팩트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 코마트레이드가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으로 이재명 후보가 은행장을 맡고 있던 주빌리 은행에 기부한 것도 팩트입니다. 이른바 조폭기업이라는 코마트레이드가 이재명, 은수미 후보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길래 업무 협약에 기부에 차량과 운전기사까지 제공했는지 그 긴밀한 관계의 실체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 후보가 고발장을 남발하고 있는 데에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지만 이 후보가 기왕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니 경찰 수사를 통해 그 관계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나길 바랍니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고 있고 이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신선 노름에 먹고 살아가는 유일한 수단인 도끼의 자루마저 썩게 만드는 나무꾼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산업생산지수가 전월보다 1.2% 감소했다는 것이고 자동차와 기계장비의 생산이 각각 3.7, 4.3의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가동률은 70.3%에 그쳐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3월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생산 설비가 놀고 있으니 일자리도 늘지 않을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지난 2월 취업자 수는
10만 4천 명으로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실업률도 4.5%를 기록해 3월 기준으로 2001년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헬조선이라는 조가 생기게 한 청년 실업률은 11.6%로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의 펀더멘털이 부스러지는 이유는 당연히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는 기계류의 설비 투자가 10% 이상 감소하여 향후 시장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은 경쟁국 경제는 성장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곤두박질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OECD가 발표하는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 경기 선행 지수가 가파르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100.9였던 것이 5월에는 100.89, 12월에는 99.97을 기록하여 세계 경제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올 들어 1월과 2월에는 99.85, 99.76으로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법인세 인상, 혈세로 일자리를 만들려는 포퓰리즘 정책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려는 헌법 개정 시도 등 문재인 정부의 좌파 신노조 정책의 결과물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면 통일 한국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독일의 경우 15년간 총 2조 3,179억 유로 2,830조 원의 통일 비용이 들었습니다. 통일 당시 동서독 경제 차이는 1인당 GDP 기준 약 2.1배였으나 우리의 경우 약 30배에 달하기 때문에 남북 통일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기업이 국내에서 투자와 생산을 해야 일자리도 생기고 세금도 내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85% 이상이 경영 환경 악화로 해외 진출을 하려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미래가 없으며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다면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은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성공의 장밋빛 선전과 선동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좌파 친노조 경제정책을 시장 친화적 경제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예, 수석부 대표 발언 다음에는 박성중 홍보본부장으로부터 우리 당의 가짜뉴스 불공정 편파 애국 방송에 대한 당의 중요한 입장을 오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당대표, 원내대표, 원내 수석 부대표까지 나서서 우리 당이 의원 체포 동의 관련 방탄국회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음모, 몰지각 등의 용어를 써가면서 비판의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검 회피 방탄 국회 폐쇄에 대한 비난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체포 동의안은 우리 당은 본회의 의사일정이 합의가 되면은 국회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3월 12일 민병주 의원 사직서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협의해주지 않아서 아예 2달 가까이 되도록 상정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특검법 및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5월 국회 소집을 방탄국회라고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특검을 수용하고 추경 등 민생 현안을 위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해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은순이 성남시장 후보와 관련해서 조폭기업으로부터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은승희 후보는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을 후보가 되기 전까지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청와대 비서관 임명단 당시에 검증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청와대 비서관이 될 수 있었는지, 인사 검증을 하면서 도덕성 검증은 아예 하지 않은 것 아니냐, 코드 검증만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다른 야당 후보가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은 신속히 수사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도 언급했습니다만 본인이 후보를 사퇴하든지 민주당이 공천을 취소하든지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당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혁신운동 1단계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최근 2단계 사업기부금 2,700억을 요청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1단계 사업보다 20% 많은 기부금을 출연해달라는 말을 전해드렸다는 게 재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산업부는 자발적 기부금 출연이고 압박한 적은 없다고 하지만 재계에서는 정부의 요청을 받은 뒤 무시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 대기업의 기부금 출연을 적폐라고 비판해 왔으며,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께서는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어 기업을 권력의 행포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판결문이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는데 재벌 개혁을 외치면서 기업에 손 벌리는 이율배반적 행위에 개탄을 금치 못할 지경입니다. 미러 K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774억 기부금을 거둔 부분과 관련된 판결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명시적 협박은 하지 않아도 지위를 이용해 출연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킨 것으로 보기에 충분해 직권남용관계 강요죄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한 판결문을 다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 박성중이입니다. 자유한국당 가짜뉴스 신고센터 관련해서 지난 4월 9일날 정식 출근해서 어제 5월 1일까지 22일간 활동을 했습니다. 그동안 가짜뉴스 또 편파보도, 허위사실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신고 활동과 여러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화면을 보시면 나오겠지만은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방송팀이 152건, SNS 포탈팀이 236건에서 총 388건을 자체 모니터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신고 현황은 총 453건이 들어왔습니다. 방심이 258건, 언중이 41건, 선거관리위원회 29건, 우리 자체 블라인드 이런 수정,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관련해서 125건에서 453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우선 저희들이 자체로 삭제라든지 블라인드 처리라든지 기사 정정한 것이 27건에서 한 10% 정도는 이미 처리가 됐다. 그리고 계속 처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당인 민주당과 저희 당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서 490여 건의 고소고발을 이루었습니다. 대부분 댓글을 단 국민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1차례에 걸쳐서 453건의 신고를 받고 453건을 신고 처리를 했고, 그 다음 3건을 고소고발해서 고소고발을 최소화했다. 국민을 상대로 하지 않고 방송, 신문, 여러가지 유사 언론 매체를 상대로 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피해를 우리 국회의원 관련해서 자꾸 스크린을 해보니까 26명의 우리 국회의원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강효상, 박상도, 권석장,
김문수 후보가 26건, 김성태 우리 원내대표가 102건 제일 많습니다. 김용판, 김진태, 김태호, 나경원 의원이 29건, 남경필 제가 26건, 배현진 후보가 60건, 신보라, 신재철, 영동열, 이완영, 이우영, 이현재 의원이 38건, 장재원 의원이 13건, 정의경, 정우택, 최경환,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준표 대표 45건, 자유한국당이 82건 이렇게 해서 계속 저희들이 색출해 나가고 있다. 여러분들도 관련되는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히 화면을 보면서 그동안 편파 보도 의혹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MBC 8시 뉴스데스크에서 김기식 전 건강원장의 외유 출장을 이슈를 보도하면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만 외유 출장에 대한 사례만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편파 보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KBS 뉴스 9시 4월 23일 9시 뉴스에서 김경수 드루킹 게이트 관련 특검 요구에 대한 그 방송을 보도하면서 마치 6월 지방선거 개헌 국민투표를 우리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으로 결론을 그렇게 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SBS 8시 뉴스 4월 21일인데 서울시장 후보자별 방송 배분 시간을 보면 박은순 14초, 안철수 16초, 김문수 9초로 해서 마치 양자구도로 가고 있는 형태로 보도를 했습니다. 다음은 SBS 8시 뉴스 4월 20일 보면은 이 대진표에서 세 번째 배치해서 마치 박은순, 안철수 양자구도로 되는 것이 방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SBS 김어준의 벌레하우스 3월 22일 보면은 방송하는데 우리 장재원이 나갔는데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세요? 누구 이렇게 완전히 좀 이상한 형태로 편집을 해서 강하게 억지 부리는 모습을 희화해서 보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그 다음입니다. KBS 추적 60분에서 1261회분을 보면은 8년 만에 입을 연 사람들, 적은 절대 포 맞은 배가 아닙니다. 폭발한 배가 아니다. 북한에 의뢰를 싹 씹은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한 것이 직접 방송을 탔습니다. 그 다음 사례입니다. 채널A 외부자들의 68회를 보면은 정확하게 허가를 받고 출입하는 국회의원은 우리 뭐 여기에 없나? 이 희화에서 통제된 제천 화재 현장에 금배지를 앞세워서 자유롭게 출입했다고 이렇게 엉터리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포털 뉴스별 의혹 사례입니다. 문준용 관련 사건, 준용씨 소송, 자신의 권리 지키기 위해 한 것 해서 1시간 59분을 네이버 모바일 메인 화면에 노출시켰습니다. 이것은 클릭도 별로 되지를 않았는데 이렇게 청와대에 유리하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관련한 부정적 기사, 예를 들어서 한국당 중진들 선대위 조기에 발족하고 당 간판 바꿔야 별로 클릭도 없었는데 네이버 모바일 화면에 2시간 이상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드루킹 기사 관련입니다. 4월 13일 금요일날 보면 드루킹 관련 본격적으로 150여 건이 기사가 각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모바일 메인 화면에 올라간 것은 단 3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차이가 있다. 엄청난 국민의 어떤 관심을 받는 사안인데도 네이버 모바일 화면에는 올라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SNS 가짜 뉴스 사례입니다. 그림을 보면 홍준표 횡령자백으로 구속, 재한등 앞으로 어떻게 되나 전혀 맞지 않는 이런 게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의원 대형화재, 국민들 조만간 불타 죽을 것,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김성태 언론사 전환투 기사 삭제, 언론사도 눈치 보는 자유당, 뭐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김성태 캐나다 황제 여행과 갑질 딱 걸렸어. 거기에 여직원과 스캔들 있지도 않는 사실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사위크에서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이래서 전체적으로 파란거리 박은순, 박영선, 우상원대 50% 미만인데도 이렇게 파란 난이
60% 70% 이런 또 어떤 시각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문수 심각한 현재 상황 치매, 충국적인 정신 상태 이렇게 마치 치매 걸린 것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유당 배현진 자업자득 자유당 들어가서 욕만 먹고 불출마 마치 불출마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현진 내가 나라를 망쳤으니까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 그녀의 이런 개를 해놓고 개를 화면에 놔놓고 그녀의 이런 X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 이유는 이렇게 완전히 뭔가 희한하게 하고 있습니다. 배현진가 최근에 뜨니까 네이버에는 배현진 불출마 이렇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제는 했지만은 이것이 많은 젊은이들한테 벌써 연결했다. 그 다음에 인터넷 뉴스 국민일보 보면은 배현진 선거원 판넬에 등장한 세월호 침몰 사진 이용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기사 수정을 했다는 말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453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체킹을 해서 다 관계기관에 전부 보냈고요.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3건에 대한 부분, 김성태 원내대표 관련 허위사실 유포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팟캐스트 제작자 고소를 했고요. SBS 김어준 블랙하우스 네이버 여론조작 관련해서는 SBS 사장부터 관계 관련자끼리 전부 고소 고발을 했고요. KBS 추적 60분에 관련해서는 사법부의 민남무 천안함 보고서 이 관련해서도 사장부터 관계자끼리 전부 고소 고발했다는 점을 밝히면서 저희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알 권리가 가짜뉴스로 상처받고 또 왜곡된 사회로 점철되어지는 상황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래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벌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6.13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가짜뉴스 신고센터에 많은 국민 여러분들의 신고 접수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재. 나라를 통째로 넘기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을 잡기도 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발목을 잡더니 집권하자마자 시민사회단체 출신 인사들을 주요 강요로 앞세워 마치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이 이른바 반동을 처단하듯이 국정화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관련 공무원들을 색출해서 모두 좌천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6.25 전쟁 도발 주체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등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변경을 시도를 했으며 3월에는 초등사회 교과서를 연구 집필 책임자도 몰래 인장을 훔쳐서 도둑 수정을 한 범죄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음이 폭로되었습니다. 또 지난 2월 문제가 된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은 지난 4월 6일경 교육부에 보고됐지만 교육부는 교문의 위원들이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역사교과서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집권과 함께 사회주의 방식의 교육을 현장에 접목시키려는 문재인 정권이 그릇된 이념과 역사인식을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심어주어서 종국에는 나라를 통째로 넘길까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시중에 놔두는 도서 몇 권을 확인한 결과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자연스레 종북의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역사 도서를 많이 발견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되겠다는 위기의 의식을 느꼈습니다. 한 예로 6.25 전쟁에서 국군을 적으로 또 미군이나 유엔군은 점령군 또는 침략자로 묘사한 것은 물론 논술 연습의 형식을 빌려서 자연스레 기밀성을 영웅시하도록 유도하는
아동 도서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사정임에도 교육부는 현행 법상 규제 방법이 없다며 나몰라라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를 촉구하고 교문위 소속 의원들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결코 이러한 상황을 자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석중년 중국에 대해서 예. 자, 공개 발언 신청은 없으시면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공개로 전화하겠습니다.